1950년 6월 25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티오피아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 6천 명의 군인을 파병한 것입니다. 낯선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그들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훈장도 상금도 아닌 침묵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희생은 잊혀졌고 에티오피아는 가난과 내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뒤늦게나마 은혜를 갚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70년 전의 빚을 갚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베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저희 나라가 70년 전에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저의 할아버지 테클레는 20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가 전 국민에게 선언했습니다. 지구 저편의 작은 나라 한국이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 에티오피아가 나서야 한다. 사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황제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우리도 과거에 이탈리아의 침입을 받았을 때 도움이 필요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다. 형제를 도와야 한다. 할아버지 테클레는 자원 입대했어요. 6천 명의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함께 말이에요. 당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독립국이었지만 결코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도 멀고 먼 한국을 위해 군인을 보낸 거예요. 테클레야, 왜 가려고 하느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렸어요. 한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지 않냐. 1951년 드디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강류 부대라고 불렸던 그들은 춘천, 철원, 포천 일대에서 중국군과 북한군에 맞서 싸웠어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추웠다. 에티오피아는 더운 나라인데 그런 추위는 처음 경험해봤어. 하지만 추위보다 더 힘든 것은 전쟁의 참혹함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생사를 오가는 전투의 연속이었죠.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용맹하게 싸웠어요. 특히 1951년 5월 포천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내며 한국군과 유엔군의 후퇴를 도왔어요. 우리는 왜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지? 어떤 동료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끝없는 전투에 지친 목소리였죠. 할아버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자유다. 우리 조상들이 이탈리아와 싸울 때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3년간의 전쟁 동안 에티오피아는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121명의 군인이 전사했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할아버지도 포천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한국에 남아 싸웠어요. 나는 살아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많은 동료들이 한국 땅에 묻혔다고 하시며 항상 눈물을 흘리셨어요.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웅적인 환대가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가난했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라였죠. 할아버지는 다리를 저는 채로 농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도 별로 없었고 참전 수당도 거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픈 것은 한국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에티오피아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흘린 피는 헛된 것이었나? 할아버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훈장도 상금도 심지어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다른 참전국들은 한국과 계속 교류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냥 잊혀져 갔어요. 세월이 흘러 1980년대가 되었을 때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올림픽도 개최하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생겨났죠.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가난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한국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래도 한국이 잘 되는 것은 기쁘다. 우리가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으셨죠. 그들이 우리를 기억해주기만 한다면. 할아버지는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의 희생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베베야,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줄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가족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저희 같은 가족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모두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가족들이었죠.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위해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깊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셨거든요. 70년이 지나도록 에티오피아의 희생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참전용사 무나스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친구들은 나를 바보라고 했어. 왜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냐고 말이야. 그때는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이 아팠어요. 에티오피아는 한국 전쟁 이후 더욱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1970년대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렸고 1980년대에는 내전이 계속되었죠. 그런 와중에도 참전 용사 가족들은 우리는 한국을 도왔다는 자부심만은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참전 용사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젊은 세대들이 한국 전쟁 참전 사실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특별히 기념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젊은이들은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반응하기도 했어요. 저희 모임에서 만난 베켈레 아저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 아버지는 한국에서 3년을 싸우고 돌아오셨어.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 받아보지 못하셨지. 다른 나라 참전 용사들은 초청도 받고 기념품도 받는다던데. 실제로 미국, 영국, 터키 같은 다른 참전국들은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어요. 경제 협력도 활발했고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렸죠.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저희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젊은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K-팝은 정말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한국을 사랑하면서도 에티오피아와 한국 사이의 특별한 역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 조카 사라도 그런 경우였어요. BTS와 블랙핑크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도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삼촌,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K-팝 시대라고요. 그런 조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야, 내가 좋아하는 그 K-팝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기 때문이야.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참전용사 가족 모임에서는 때때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국에 편지를 써볼까?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볼까?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7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2010년 한국 전쟁 60주년을 맞아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그때 분위기가 정말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쓸쓸한 그런 기분이었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아마 영원히 잊혀질 것 같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날이 올 거다. 그 말씀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라도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발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보았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직접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018년 어느 날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미소 짓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2018년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대표단이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했거든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참전 용사 묘지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70년 전에 한국 땅에서 전사한 121명의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국 대표단이 무릎을 꿇고 참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의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의 희생을 이제서야 제대로 기억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실 한국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느라 바빴고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과거를 돌아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같은 주요 참전국들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했지만 에티오피아의 희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만난 한국 외교부 김 과장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에티오피아 참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정부도 뒤늦게나마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큰 변화였어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에티오피아 참전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은인들이 있었구나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김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한 대학생이 에티오피아 참전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이 우리는 미국과 영국에게만 감사해왔는데 정작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도와준 에티오피아는 잊고 있었다고 지적한 거죠. 실제로 한국의 여론도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에 에티오피아 참전 이야기가 소개되고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은 부끄럽다.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해준 형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룬 경제 발전의 토대에는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도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제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도울 차례입니다. 이 발언이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한국의 대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회사들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단순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은혜 갚기라는 의미가 컸어요. 김 과장님이 저에게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 정부가 에티오피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교육, 의료, 기술 훈련, 인프라 구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이제서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 과장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된 거죠. 생존해 계신 참전 용사 어르신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한 참전 용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싸웠던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우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단순한 초청이나 기념 행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한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 대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김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70년 전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때입니다. 그날 이후 정말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지원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프로젝트였어요. 2019년 어느 날 아디스아바바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LG전자에서 에티오피아의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계획이었어요. LG전자의 박 이사님이 직접 에티오피아를 방문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지원이었거든요.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세워졌어요. 최신식 건물에 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었죠. 전자기술, 컴퓨터 수리, 기계 정비, 그리고 기본적인 IT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교육시설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LG에서 한국의 전문 기술자들을 직접 파견해서 가르쳐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어 통역사도 함께 와서 언어 장벽 없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고요. 우리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습니다라고 LG 관계자들이 말했어요. 첫 번째 교육생 모집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온 청년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100명을 선발했어요. 선발 기준도 특별했어요.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싶어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거든요. 제 조카 다니엘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갈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기회를 알게 된 거죠. 삼촌, 저 꼭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한국 기술을 배워서 우리 가족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면접을 볼 때 저도 함께 갔어요. LG 관계자들이 정말 세심하게 학생들을 면접하더라고요. 왜 이 기술을 배우고 싶나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같은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의 의지를 확인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증조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분이 지켜준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배워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듣고 면접관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드디어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첫 수업 때 한국에서 온 이 기술자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서 에티오피아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스마트폰 수리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하드웨어, 가전제품 수리, 그리고 기본적인 전자회로까지. 에티오피아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최신 기술들이었죠. 무엇보다 실습 위주로 가르쳐줘서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매일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해줬어요. 오늘은 스마트폰 분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컴퓨터 조립도 해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70년 전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후손에게 기회로 돌아오는구나 싶었거든요. 6개월 교육과정 중간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직접 와서 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점검한 거예요. 그때 LG 부사장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도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드라이버 잡는 법도 서툴렀던 학생들이 몇 달 만에 복잡한 전자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다니엘은 스마트폰 수리에 재능을 보였어요. 강사님도 이 학생은 정말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실제 창업 지원이었어요. LG에서는 교육을 마친 학생들에게 창업 자금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수리점을 차리거나 작은 기술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이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지원이었어요. 다니엘은 교육을 받으면서 꿈이 생겼어요. 삼촌, 저 나중에 스마트폰 수리점 차릴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LG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에티오피아 전역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였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첫 번째 졸업식이었어요. 100명의 학생들이 모두 교육을 수료하고 각자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날 LG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잇는 기술 전문가입니다. 자랑스럽게 활동해 주세요. 졸업생들 중 벌써 창업에 성공한 학생들도 나타났어요. 어떤 학생은 스마트폰 수리점을 차려서 월 수입이 3배나 늘었고, 다른 학생은 컴퓨터 수리 서비스로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도 교육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차렸어요. 삼촌,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을 도우셨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 지역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LG의 희망직업훈련학교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LG의 희망직업훈련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삼성전자에서 에티오피아의 현대식 병원을 건립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특히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 의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삼성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한국 전쟁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으신 후 평생 고생하셨거든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불편하게 사셨죠. 만약 이런 지원이 있었다면 할아버지도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삼성에서 파견된 의료진과 기술진이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참전 용사 가족들의 환영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아직 생존해 계신 참전 용사 어르신들이 직접 나와서 인사해 주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90세가 넘은 무켈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한국에서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온 김 교수님은 참전 용사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진료했어요. 어르신들이 한국을 위해 희생해 주신 은혜를 이제서야 갚게 되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장 먼저 건립된 것은 아디스아바바 외곽의 한마이너스 에티오피아 우정병원이었어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는 보기 힘든 최신식 시설이었죠. MRI, CT, 초음파 장비는 물론이고 수술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병원 개원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에티오피아 보건부 장관도 참석했고 참전 용사 어르신들과 가족들도 모두 왔어요. 삼성 관계자는 개원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정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병원의 특별한 점은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용 진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반 환자들과 구분해서 더욱 세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진료비도 전액 무료였고 약값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어요. 저희 가족도 그 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마이너스 에티오피아 우정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이 어머니를 진료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의 아버지께서 한국을 위해 희생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고맙다.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다니. 병원에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에티오피아 의사들에게 최신 의료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단순히 병원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의료진의 역량도 함께 키워주는 거였죠. 우리가 떠나도 이 병원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삼성 관계자들이 말했어요. 교육 지원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에서 미래 에티오피아 장학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전 용사 후손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매년 100명씩 선발해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조카 사라도 이 장학금을 받아서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삼촌, 저 의사가 되어서 한마이너스 에티오피아 우정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사라의 꿈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졌어요.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 본사와 의료원을 견학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사라도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한국을 다녀왔는데 돌아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삼촌,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켜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사라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삼성병원도 가봤는데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삼성의 지원은 의료와 교육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에티오피아의 IT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했거든요. 농촌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특히 참전 용사 가족들이 사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삼성에서 참전 용사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이었어요. 매년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감사 만찬을 열었고 건강검진도 무료로 제공했어요. 작년 기념 행사에서 삼성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합니다. 삼성도 그 덕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무켈라 할아버지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체념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한국은 정말 의리 있는 나라구나. 늦었지만 이렇게 보답해주니 고맙다. 삼성의 지원을 받으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지원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정신적인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한마이너스 에티오피아 우정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2020년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정말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지원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년 전 피로 맺어진 형제의 실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총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저도 참전 용사 가족 대표로 참석했어요. 총리님이 직접 저희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의 조상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한국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우정의 모습입니다. 총리님의 성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70년 전 피로 맺어진 형제였고, 이제는 희망으로 이어진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은 시간을 초월한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에티오피아 외무부에서는 한국과의 특별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어요. 한-에티오피아 특별 우정 협력 협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동반자 관계를 의미했어요. 외무부 장관님이 협정 체결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협정은 단순한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닙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 영원한 우정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에게 단순한 우방국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 국회에서도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및 한-에티오피아 우정 증진 결의안이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국회의장님은 결의안 통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국회는 한국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양국의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염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이 아름다운 우정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샵땡큐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뤘고 한국에 대한 감사 메시지들이 넘쳐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전에는 몰랐던 한국 전쟁 참전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 조카 사라도 자신의 SNS에 할아버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한국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보여줬어요. 아디스아바바 시내 중심가에 한국 광장을 조성한 거예요. 광장 중앙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함께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어요. 기념비 제막식 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생존해 계신 참전 용사 어르신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기념비에는 아마리거와 영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1950년에서 1953년 자유를 위해 싸운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기리며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영원한 우정을 기념한다. 총리님이 직접 제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념비는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광장 조성과 함께 에티오피아 교육부에서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전쟁 참전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에티오피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이 역사를 배우게 된 거죠. 우리 학생들이 조상의 희생과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방송국에서는 코리아 마이너스 에티오피아 우정의 역사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했어요.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부터 현재의 협력 관계까지 자세히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정말 높았어요. 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처음으로 이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큐멘터리에는 저도 출연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현재 한국의 지원을 받아 달라진 저희 가족의 모습을 소개했거든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의리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사 표현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어 교육의 정식 도입이었어요.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의 한국어학과가 신설되고 주요 도시의 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학과 개설식에서 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우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형제 나라의 언어입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양국의 우정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첫 학기에 30명 정원으로 시작했는데 지원자가 300명이 넘었다고 해요.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제 조카 다니엘도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삼촌, 한국 분들이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저도 한국어를 배워서 더 잘 소통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에티오피아 정부의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70년 동안 잊혀졌던 역사가 이제 국가적으로 기념받고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비 총리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 것이었어요.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총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지원은 에티오피아에게 국가적인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 한국 전쟁 71주년을 맞이한 날이었어요. 그날 서울에서 정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감사 행사였는데 에티오피아에서 특별히 초청받은 참전용사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도 그 중에 있었죠. 70년 만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문 대통령님이 단상에 오르셔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에티오피아의 숭고한 희생을 70년 동안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대통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도와준 나라입니다. 6천 명의 용감한 군인들이 낯선 땅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121명의 영웅이 한국 땅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 은혜를 너무 늦게 기억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바라셨던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드디어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 주었어요. 이어서 대통령님은 앞으로의 다짐을 밝히셨어요. 한국은 이제 에티오피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돕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에티오피아 특별 지원 계획은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이었어요. 교육, 의료, 기술, 인프라까지 모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무엇보다 참전용사 후손들에게는 특별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외교부 장관님도 직접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씩 발표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에티오피아의 평화개발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었죠. 행사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대통령님이 직접 참전 용사 가족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대통령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 믿음이 70년 만에 현실이 된 거예요. 대통령님은 또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기념관을 한국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영웅들의 이야기를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이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과와 다짐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즉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거든요. 행사 직후 한국 정부에서는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격상시켜 특별대사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국 간 직항로 개설을 위한 협상도 시작했죠. 국회에서도 특별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예우 및 양국 우정 증진에 관한 결의안이었는데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국회의장님은 이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인류애의 실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시민사회도 움직였어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에티오피아 감사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모금 활동도 벌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활발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은인들에게 감사를 표하자는 움직임이었어요. 한국의 한 대학생이 시작한 해시태그 THANKYOUETHIOPIA 캠페인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에티오피아 국기를 들고 감사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었는데 수만 명이 참여했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빚을 우리가 갚겠다는 메시지들이 넘쳐났어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LG와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에티오피아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선 국가적 의무라고 기업 관계자들이 말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에티오피아 참전 내용이 정식으로 포함된 것이었어요.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이 역사를 배우게 되었죠. 교육부 장관님은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 시내에도 에티오피아 거리가 조성되었어요. 명동과 가까운 곳에 에티오피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에티오피아 음식점, 문화센터 그리고 참전 기념관까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디스아바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무엇이든 지원하며 진정한 형제로 남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고 후손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제 조카 다니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LG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전자기술을 배운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교육을 마친 다니엘은 처음에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친구들과 함께 차렸어요. 테클레 일렉트로닉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온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우셨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할아버지의 이름을 빛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스마트폰 수리, 라디오 수리, 간단한 가전제품 수리 정도였죠. 하지만 다니엘의 실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테클레 일렉트로닉스에 가면 못 고치는 게 없다는 평판이 퍼졌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니엘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수리비를 받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받았어요. 삼촌, 한국에서 저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저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다니엘의 수리점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하루에 50-60대의 기기를 수리할 정도로 바빠졌죠. 직원도 3명을 더 고용했어요. 모두 LG 희망직업훈련학교 출신들이었는데 함께 배운 동료들과 사업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1년 후 다니엘은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삼촌,
저 이제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품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기술을 배운 지 불과 1년 만에 이런 큰 꿈을 갖게 되다니. 다니엘이 첫 번째로 만든 제품은 태양광 충전기였어요. 에티오피아 농촌 지역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간단한 기기를 만든 거예요. LG에서 배운 전자회로 지식을 응용한 거였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 제가 태양광 충전기를 보고 감탄했을 때 다니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님들이 가르쳐 주신 걸 응용한 거예요. 이론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응용하는 방법까지 배웠거든요. 태양광 충전기는 농촌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는데 품질은 외국 제품 못지않았거든요. 주문이 밀려들어서 직원들을 더 늘려야 할 정도였어요. 다니엘은 이제 정말 작은 공장을 차려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의 태양광 충전기가 LG 에티오피아 지사의 눈에 띈 거예요. LG 관계자들이 직접 다니엘의 작업장을 방문해서 제품을 점검해 봤는데 이 정도면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해 주었어요. LG에서 다니엘에게 제안했어요. LG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제품을 에티오피아 전역에 보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해드릴게요. 다니엘은 그 제안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꿈만 같아요. 제가 만든 제품이 LG와 함께 판매된다니. 파트너십이 체결된 후 다니엘의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LG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제품 품질이 더욱 향상되었고 판매망도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월 생산량이 1000개를 넘어서게 되었죠.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LG 희망직업훈련학교 후배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기술도 가르쳐 주었어요. 저 혼자 잘 되면 뭐해요? 함께 배운 동료들과 후배들도 성공해야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2년 후 다니엘은 테클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했어요. 직원만 30명이 넘는 중소기업이 된 거예요. 태양광 충전기뿐만 아니라 LED 조명, 간이 통신기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의 성공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졌어요. LG 본사에서 다니엘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시상식을 열어주었거든요. 글로벌 파트너 어워드라는 상을 받았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으로는 최초였어요. 시상식에서 다니엘이 한 수상 소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70년 전에 한국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제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마이너스 에티오피아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방문 중에 다니엘은 증조할아버지가 전사한 포천 지역도 방문했어요. 한국 전쟁 기념관에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찾아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가 지켜준 나라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다니엘은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에티오피아의 테클레 기술연구소를 설립해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선순환이죠. 지금 다니엘의 회사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성공한 중소기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연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직원도 100명이 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겸손해요.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희생과 한국의 도움 덕분입니다 라고 항상 말해요. 최근에는 다니엘이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 파트너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의 지사도 차리고 싶어요. 그의 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난달 다니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삼촌, 한국이 우리를 기억해줬어요. 이제 나도 내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70년 전 할아버지의 희생이 어떻게 후손에게 희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한국의 진심 어린 도움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눈에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함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에티오피아의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우정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70년 만에 은혜 갚기,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특별한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은혜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늦었더라도 진심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뒤늦은 감사와 LG, 삼성 같은 기업들의 진심 어린 지원이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던 은혜가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 드린 샤이닝 코리아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